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 게임이나 실시간 채팅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접속해서 막힘없이 대화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엄청난 기술의 가장 첫 번째 단추, 모든 네트워크 통신의 기초가 되는 블로킹 소켓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같이 즐기는 그 게임들 있잖아요. 그 서버는 대체 어떻게 수천, 수만 명의 플레이어랑 동시에 그것도 끊김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직관적인 통신 모델, 바로 블로킹 소켓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블로킹 소켓은요, 쉽게 말해 전화 통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땐 제가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죠. 컴퓨터 세상에서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 그 일이 100%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 전체가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순함이 곧 최악의 단점이 됩니다. 코드가 직관적이라 배우기는 쉬운데 한 번에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사용자가 조금만 몰려도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명만. 이게 바로 블로킹 소켓의 아주 치명적인 한계인데요. 만약에 딱 한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서버가 마치 주방장 겸 서빙 직원이 딱 한 명뿐인 식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하고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뒤에 온 손님들은요? 꼼짝없이 문 밖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서버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랑 열심히 통신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순간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문전박대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기다려야만 해요.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블로킹 당하는 겁니다. 아, 정말 답답하죠. 이 꽉 막힌 병목 현상,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잠금 상태를 풀어줄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레드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쓰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레드는요, 아까 그 1인 식당에 비유하자면 손님이 새로 올 때마다 그 손님만 전담하는 직원을 한 명씩 새로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즉 메인 서버는 계속 카운터에 서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손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오면 그 손님과의 모든 통신은 새로 고용한 직원, 즉 스레드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메인 서버는 더 이상 한 클라이언트에게 발이 묶이지 않고 곧바로 다음 연결 요청을 받으러 갈 수 있게 됩니다. 병목 현상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여러 손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좀 이상하죠? 손님 한 명 올 때마다 직원을 새로 뽑고 손님 가면 바로 해고하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시스템 자원도 엄청 낭비될 거고요. 뭔가 좀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직접 스레드를 만드는 건 손님 한 명 올 때마다 계산대를 새로 짓는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스레드 풀은요. 미리 계산대를 여러 개 딱 만들어 두고 손님이 오면 비어있는 계산대로 바로바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스레드 풀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재사용, 직원을 계속 뽑았다가 해고하는 그 비용과 시간을 없애고 이미 준비된 직원들을 돌려 쓰면서 시스템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원은 아끼면서 일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블로킹 소켓과 스레드풀 개념이 합쳐져서 어떻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하는 채팅 서버의 뼈대가 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채팅 서버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 이건 방금 배운 스레드풀 덕분인 거죠. 그리고 한 명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에게 쫙 뿌려주는 건 각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스레드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게요, 언제나 뻥 뚫린 고속도로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뚝 끊기거나 상대방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등 온갖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에 대비하는 코드를 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복잡해 보이는 오류 코드들, 무슨 암호 같죠? 근데 사실 이걸 개발자들은 아주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54 오류가 딱 떴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네 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 숫자들을 보면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명만이라는 블로킹 소켓의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스레드와 스레드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본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서버에 파일을 주고받는 기능이나 특정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채팅방 같은 기능을 어떻게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의 다음 레벨업 단계가 될 겁니다.